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한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새해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건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새해 첫 거래일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아쉽게도 산타랠리는 나타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장중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관련주들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이 섹터 전반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1%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만 비반도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터라 나스닥 지수가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워낙 기술주 전반이 작년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은 신중하게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새해를 맞고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에 어떤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XRP의 강세 흐름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상승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제는 9만 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를 8에서 9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이 석유 매장지를 통제하게 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돼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베네수엘라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최대 금 보유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의 변동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이슈를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로 변동폭을 늘리는 거면 우리에게는 참 땡큐다라는 생각이 들죠.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조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의 상승을 딛고 XRP도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이 XRP의 가격이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상승으로 이 비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BNB 코인을 제치고 시총 3위일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XRP 상승이 그런데 단기 가격 변동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물 ETF를 통해서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 ETF에 1,36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게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대비를 했을 때 그 가격 자체, 순유입량의 자체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세를 놓고 본다면 눈에 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외에도 거래소의 보유 물량이 감소를 하고 또 기술적인 저항선까지 돌파가 일어난 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적인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XRP를 통해서 단기적인 심리는 개선됐다는 게 확인된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66% 상승하고 있죠. 9만 달러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9만 1,000달러 후반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로까지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알트단으로도 훈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 그려내죠. 0.16% 상승하고 있고요. XRP는 3% 넘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현재는 2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도 0.21%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지금 도지코인을 포함해서 밈코인단에서 조금 폭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시바이누와 페페는 그보다도 더 큰 상승폭 그려낸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시장 분위기가 썩 괜찮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1월의) 첫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 안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한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로 말하고 구조로 시장을 해석하는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1월 이제 새해 들면서 비트코인이 4% 이상의 상승률을 좀 기록하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 이제 첫 번째 방송 또 한번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준명 전문가가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를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를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매물대가 위로 자리 잡고 있는지, 밑에서는 어디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앞자리 9가 이제는 조금은 확실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하다 느끼실까요? 지금은 시장이 좀 더 사야 되나 기다려야 하나 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좀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분위기고요. 일단 그래도 90K를 좀 돌파하고 좀 움직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위에 해야 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성급하게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또 구조로 좀 천천히 잡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좀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주봉 분석부터 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에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고점 형성 이후 하락 추세선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반등이 강한 신규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락이 멈추면서 급락이 하락이 하도 매도세가 멈추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으로 무조건적으로 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시장을 명확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조금 그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항 구간 돌파할 구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5K, 98K, 100K 돌파 전까지는 시장이 무조건 상승이다기보다는 네. 또 어떻게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하락 얼마 전에도 주말에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지 그쵸. 않습니까? 하지만 1시간만 지납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인데 지금은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살펴봐라라고 저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조금은 지금보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라인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 94K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94K를 조금 보자. 94K는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야지 그래도 위를 향해 지금 방향을 정확히 좀 정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94K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네. 다시 한번 90K가 만약 이탈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래로는 88K, 85K를 지지 구간으로 그어서 좀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앞자리를 9로 바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94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94K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알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시장 상승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조금 시원한 상승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더리움 또한 아까 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이후 하락 추세송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미너스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하지 못한 모습. 네, 원래 한번 또 시원하게 치면 이더가 또 더 잘 가지 그쵸.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더가 좀 쉽게 또 시원하게 치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밑으로는 2,600, 2,800달러를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저항선을 우리가 정말 꼭 뚫어야지 돌파를 해줘야 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판단되는 구간은 3,520에서 3,800달러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또 4,000달러 이상의 돌파를 향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장 전반의 상승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알트단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폭등하는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라인들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라인들을 꼭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XRP가 조금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요 XRP 리플 또한 좀 이제 다른 메이저 알트에 비해서 조금 주말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XRP 또한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2,700원 지지를 계속적으로 그래도 지지해주면서 지금 3,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XR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을 조금 저는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위로 돌파해야 될 구간 단계적으로 저항 구간.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단기 저항 구간에 3,200에서 300원을 좀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좀 다시 한번 더 3,500원, 600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길게 고점을 향한 우리가 가장 주봉으로 봤을 때 돌파해야 될 구간은 4,200원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머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XRP의 폭발적인 상승, 그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XRP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간신히 지금 원화 기준으로 3,000원을 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위에서 지금 소위 말해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까지는 좀 조급함을 가져가기보다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저항 라인을 뚫어내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XRP까지 만나봤는데 여태까지의 그 포인트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만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솔라나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게 가장 또 잘 들어맞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솔라나는 그래도 제가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그래요? 해요. 이 메이저 코인 흔히 XRP, 솔라나, 에이다 여러 메이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지 캡들 코인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은 솔라나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고요. 네. 솔라나 또한 지금 제가 기대가 된다고는 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강하게 치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솔라나 또한 지지 라인은 18만 원에서 19만 5천 원을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4만 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하시는 걸 중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 라인을 뚫어내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이 라지캡 중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솔라나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솔라나까지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는 이거 말고도 궁금한 코인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도 하시겠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26년도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제 지표 발표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뭐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경제 지표는 이제 아무래도 노동 관련 지표겠죠. 예, 미국 고용 지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고용이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가 후퇴하면서 비트코인 상단에서는 다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고용이 둔화된다면 방드는 명분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지표, 미국의 연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발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미 10년물 금리와 달러 방향 여전히 리스크 자산의 바로 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반등은 당연히 위험 자산 중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또 금이 조금 내려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다시 달러가 어떻게 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ETF 자금 유입입니다. 지금 현재 주간 기준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중기 매집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좀 유출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 자금이 순유입이 되는지 순유출이 되는지 이걸 좀 집중 있게 계속적으로 ETF 자금 흐름을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가격보다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먼저 보시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하셔야 조금 리스크가 좀 관리가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우리 시장이 조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로 휘청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지금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용이 우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살펴봐야 될 것들, 달러도 살펴봐야 되고 ETF의 자금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혼자서는 어렵다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흐름을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알트 쪽으로 넘어오겠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지금도 약간은 선별적으로는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시장 전반까지 끌어올려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이번 연도 첫째도 이제 26년도 1월 이제 첫 번째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선별적 알트 대응입니다. 지금 그래도 주말 중에 민코인들이 오랜만에 좀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봉크가 30불 이상, 어피트 기준 30불 이상의 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시바이누, 도지, 페페, 두들즈 이 밈코인 섹터들이 모두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밈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은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투심이 조금씩 돌아오고 맞아요.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PPT를 보시면 요 패스 오브 알트 시즌이라고 이제 이 알트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순서적인 거를 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아마 PPT 왼쪽 구조를 보시면 좀 핵심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알트 시즌은 한 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비트가 급락하고 지금 다지기를 하면서 좀 다시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도미너스가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좀 이더리움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구간까지는 아직까지 좀 강하게 치고 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가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알트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도미넌스를 재수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알트 시즌이 올 때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면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오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더리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메이저 알트, 대형 알트 쪽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XRP, 에이다, 체인링크 그리고 솔라나 이쪽 대형 알트 쪽으로 좀 이제 순서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로 전체적으로 알트들로 수급이 몰리는 부분입니다. 섹터들로 따지면 RWA 섹터부터 해서 AI 섹터, 디파이 섹터, 밈 섹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렇게 와야 건강한 좀 상승의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요 패스 1 비트코인 단계는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패스 2 이더리움 단계 초입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기술적 반등궁을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대형 알트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알트 시즌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즉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라 알트를 선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구조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상승이 나타날 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확실한 상승을 보여줘야 대형 알트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마지막에 밑에 단의 알트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조차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에 이 알트단, 소형 알트단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소형 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반에 상승이 나타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하시는 분들, 그 기다림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단은 메이저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알트들은 영 가망이 없는 건가? 알트단에서는 아예 시선을 거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알트단에서도 어디에 시선을 두면 좋을지 방송에서 히든 코인을 말씀해 오셨는데요. 그 히든 코인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알트에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좀 괜찮은 흐름 나타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좀 히든 코인을 드렸던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이제 메이저 코인인 체인링크 그리고 미들캡인 유니스왑 코인을 조금 제가 좀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다 보니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새로운 코인을 가져오기보다는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인링크입니다.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거쳐 현재는 17만 5천에서 19만 5천 원, 19,000원 중기 핵심 매직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지가 유지된다면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반등 시 2만 5천 원 그리고 이후 2만 7에서 2만 8천 원까지 저는 좀 주요 저항 구간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올라가고 있고 좋은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세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유니스왑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코인은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000원에서 8,500원 핵심 지지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를 해주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당연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금은 유니스왑 또한 반등은 가능하지만 1,500원에서 12,000원까지 저항 구간까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승은 가능하다 보고 있으면 여기 구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었던 체인링크 그리고 유니스왑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님의 전략이 유효한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으니까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